요즘 뉴스 보면서 솔직히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특히 금 투자하신 분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역시 금이야 이러면서 안도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또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저도 이 뉴스 보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은값은 하루 만에 12% 넘게 빠졌어요. 12%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또 떨어졌네 하고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지금 금 사놓은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괜히 샀나?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냐? 이런 생각 안 드는 게 이상하죠. 이 뉴스를 그냥 금값 좀 빠졌네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단순히 금값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뭔가 불안정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금이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주식이 흔들리면, 달러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금으로 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금마저도 이렇게 출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하락이 자연스러운 조정으로만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기사 보면 나오는 단어들. 마진콜, 강제청산, 증거금 요건 강화.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땐 시장 어딘가에서 누군가 급하게 돈을 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뉴스 보면서 가장 멈칫했던 건 왜 하필 지금?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연준 의장 후보 얘기 나오고 미국 자산 매도 우려 완화됐다는 소식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금은 떨어지고 은은 폭락하고 뭔가 우리가 보는 뉴스 표면 아래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그냥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숫자 나열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온스당 4,872달러 정도로 내려왔어요. 하루 만에 1.8% 빠진 거죠. 1.8%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금 투자는 보통 큰 금액으로 하잖아요. 1억 넣었으면 180만 원 날아간 겁니다. 하루 만에. 두 번째 포인트. 은은 더 심각합니다. 12.1% 급락했어요. 장중에는 온스당 72달러까지 밀렸다가 77달러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12%라는 건 이건 그냥 조정이 아니에요. 뭔가 급격하게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진콜. 쉽게 말하면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돈 더 넣어라 소리 듣고 급하게 금이나 은을 팔아치운 거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손실 때문에 금 팔아서 구멍 메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요. 네 번째 포인트. 거래소가 증거금 요건을 높였습니다. CME 그룹이라는 곳에서 금은 거래할 때 필요한 돈을 더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청산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 빠진 거죠. 정리하면요. 금과 은이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 이유는 기술적인 요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적 요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시장 구조와 사람들의 급한 선택 때문에 가격이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진짜 문제는 뭔데?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야, 회복하는 거야?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금값 떨어졌다 금이 안전자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가치를 지킨다는 뜻이지 단기간에 절대 안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번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금도 같이 흔들려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금을 팔아서 급한 불을 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실나고 있는데 어디서든 돈을 만들어야 돼. 당장 마진콜 맞았는데 뭐라도 팔아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든 뭐든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말 중에 제가 주목한 표현이 있어요. 금과 은의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펀더멘털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 기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광이 갑자기 엄청 발견된 것도 아니고 금 수요가 확 줄어든 것도 아니고 달러가 갑자기 엄청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시장에서 급하게 돈을 빼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흔들린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지점. 연준 의장 후보 지명됐는데 왜 금값이 안정되지 않고 떨어져? 이것도 착각이에요. 연준 의장 후보 지명으로 미국 자산 매도 우려는 좀 완화됐을지 몰라도 그게 곧바로 금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숨 고르는 중에 가까운 거예요. 그 와중에 증거금 요건 강화 같은 기술적 악재가 겹치면서 금값이 더 흔들린 겁니다. 정리하면요. 금값이 떨어진 건 금이 가치 없어져서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투자자들의 급한 선택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단기 변동과 장기 가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나?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거 맞아? 과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금값이 이렇게 급등락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랬어요. 다들 안전자산이다 하면서 금으로 몰렸는데 정작 시장이 제일 불안할 때는 금값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금을 팔아치운 거죠. 그러다가 몇 달 뒤에는 다시 최고가를 찍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위기 초반에는 모든 게 다 팔렸어요. 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믿을 건 금밖에 없네 하면서 다시 올라갔죠. 그럼 이번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과거랑 비슷한 패턴인지 아니면 이번엔 뭔가 다른 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 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함, 투자자들의 심리, 거래소 규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요즘 금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 투자가 정말 장기 보유 개념이었잖아요. 금괴 사서 집에 보관하고 몇 년 묵혀두고. 근데 요즘은 금 ETF, 금 선물 같은 걸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진 거죠. 누가 큰 손으로 팔면 우르르 같이 팔고 누가 사면 또 우르르 사고. 이게 과거랑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값 하락을 볼 때 과거처럼 회복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변동성은 더 커졌고 회복도 예전보다 더 빠를 수도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금 투자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은은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 뉴스가 우리 일상이랑 완전히 무관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금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마음이 제일 불편하실 겁니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 드시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왜 금을 샀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단기 수익 목적으로 산 거였나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자산 분산 차원에서 산 거였나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이 하락이 본인의 계획을 바꿀 만큼 큰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로 금 투자 고민하던 분들. 지금 싸게 살 기회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지금이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반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사야지 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로, 금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금값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단순히 금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신호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심지어 그냥 예금만 하시는 분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값이 흔들린다는 건 결국 안전한 곳이 없다는 심리가 퍼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뉴스에서 급락, 폭락, 마진콜 이런 단어 나오면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내 돈은 괜찮을까? 경제가 진짜 안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 들면서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망설이게 되고, 이게 쌓이면 실제로 경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뉴스가 우리한테 주는 진짜 영향은 당장 내 통장 잔고가 얼마 줄었느냐보다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키운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우리 선택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생각의 방향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향.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금값 떨어졌다고 끝났다 하는 것도 다시 오른다고 역시 금이야 하는 것도 둘 다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 있어요. 시장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뉴스 보고 큰 결정 내리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향. 내가 왜 이 자산을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기.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처음에 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노후 대비, 자산 분산, 수익 목적. 그 이유가 지금 이 하락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건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지금 이 변동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방향. 불확실성을 인정하기.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금값 더 떨어져도 괜찮아. 주식 떨어져도 생활엔 지장 없어. 이런 여유를 만드는 거죠. 네 번째 방향. 뉴스에 휘둘리지 않기.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동시에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급락, 폭등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다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어요. 중요한 건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 시장이 불안정하구나. 그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겠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방향. 내 감정 상태를 체크하기. 투자든 뭐든 감정적으로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불안해서 팔았다, 조급해서 샀다, 이런 선택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나고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일단 멈추세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이 뉴스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해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를 먼저 점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게 결정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차분하게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뉴스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숫자 자체보다는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괜히 샀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투자라는 게 참 그래요. 결과는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선택은 지금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요. 금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마음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항상 흔들리지만 본인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처음에 세운 계획,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 투자 안 하신 분들도 이 뉴스가 완전히 남의 일은 아닐 거예요. 지금 시장 전체가 뭔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니까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할지,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벌었나 보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라는 거. 돈이 좀 줄었어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돈은 더 벌었는데 매일 불안하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고요. 금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 선택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 질문만 놓치지 않으면 어떤 시장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